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책은 바로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입니다. 책 부제가 되게 인상적이죠. 거의 모든 일에 실패하던 자가 결국 큰 성공을 이끌어낸 방법.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성공하고 싶으면 뭐부터 하죠, 보통? 목표부터 세우잖아요. 그게 거의 본능 같은 건데 이 책의 이 문장, 패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승자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건 우리가 아는 상식을 그냥 정면으로 깨부수는 주장이라서 처음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요? 목표 설정에 오히려 성공을 방해한다니?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오늘 한번 그 비밀을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이 책이 진짜 재미있는 게 우리가 성공하면 떠올리는 거의 모든 통념을 다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실패나 열정 같은 단어들에 대한 관점이 아주 새롭죠. 아, 맞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뭐 이런 자기계발서라기보다는 뭐랄까 청취자님 삶의 운영체제, 그 OS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북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 자체를 높이는 법. 즉 실패마저도 내 자산으로 만드는 그런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실패를 자산으로 만든다. 와, 표현이 흥미롭네요. 그럼 바로 그 실패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자 스콧 애덤스가 자기 자신을 찬란한 실패의 역사를 가졌다고 소개하잖아요. 맞아요. 그 목록을 보면 정말 와, 입이 떡 벌어져요. 짝짝이 테니스백 같은 이상한 발명품부터 시작해서 아, 저도 그거 보고 웃었어요. 제록스 같은 대기업 면접에서도 떨어지고 심지어 유튜브보다 먼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실패하고 브리토 배달 서비스 딜버리토도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그것도 실패? 네, 그것도 망했죠. 레스토랑도 2번이나 열었다가 닫았고요. 솔직히 이 정도면 실패 전문가 아닌가요? 보통 한두 번만 크게 넘어져도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었다는 건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우리는 보통 실패를 끝이다, 5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자는 실패를 가치를 뽑아먹어야 할 자원으로 완전히 재정의해요. 책에 나오는 실패가 원석이라면 성공은 다이아몬드다. 이 비유가 딱 그거죠. 아, 실패가 원석이다. 네, 각각의 실패한 프로젝트는 그 자체로는 끝이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얻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가 은행이랑 통신사에서 각각 8년씩 일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실패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유명한 만화 딜버트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직장 생활의 애환, 기업의 이상한 문화, 복잡한 기술 용어들. 이게 다 실패한 프로젝트 속에서 그가 건져 올린 기술이자 지식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실패가 일종의 수업료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얻게 된다. 근데 이론은 좋은데 막상 내 돈, 내 시간 들인 사업이 망했을 때 그걸 좋은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어렵죠. 이거 그냥 성공한 사람이 과거를 멋지게 포장하는 생존자 편향 아닐까요? 당장 실패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자원으로 생각하라는 조언은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책에서도 그 점을 이야기해요. 핵심은 실패의 고통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게 아니라 실패의 가치를 의식적으로 뽑아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취자님께서 작년에 야심차게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잘 안 됐다고 쳐요. 네. 분명 속상하고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협상하는 법을 배웠을 수도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유형의 사람이랑은 일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을 얻었을 수도 있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남는 게 있긴 있네요. 바로 그 기술, 지식, 교훈, 그게 바로 실패라는 원석에서 캐는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공 확률이 1%도 안 돼 보여도 그 과정에서 유용한 기술 하나라도 배울 수 있다면 무조건 도전하라고 말해요. 왜냐? 실패해도 나는 무언가를 얻는 게임이니까요. 실패해도 남는 게 있는 게임을 설계해라. 와, 관점을 그렇게 바꾸니까 이 책의 가장 도발적인 주장, 목표는 패자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연결이 되죠. 실패를 과정의 일부로 본다는 건 결국 장기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뜻이고 이게 바로 그 시스템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책 한 권 쓰기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책이 완성되기 전까지 364일 동안 청취자님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걸까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 그렇죠.
바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자 상태인 거예요. 매일매일 아직 멀었네 하는 좌절감이랑 싸워야 하죠. 아,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러다 마침내 목표를 달성하면 잠깐은 기쁘겠죠. 하지만 곧 이제 뭐 하지? 하는 공허함이 찾아오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쳇바퀴에 오르게 돼요. 반면에 나는 매일 꾸준히 글을 쓰는 사람이다 라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요? 시스템. 네, 매일 딱 한 페이지라도 글을 쓰는 그 순간 청취자님은 그날의 성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만족감을 주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 헷갈려요. 20kg 감량이라는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올바른 식습관이라는 시스템을 시작할 동기가 생기죠? 결국 목표가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헷갈려 하시죠. 저자도 목표가 방향을 제시하는 초기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인정해요. 하지만 목표에 집착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집착의 문제다. 네, 목표는 우리를 미래의 어느 한 지점에 딱 고정시키지만 시스템은 현재의 과정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마크 저커버그가 처음 페이스북 만들 때 10억 명이 쓰는 소셜미디어를 만들겠다 이런 거창한 목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을 연결하는 재미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고 시작했을까요? 후자였을 것 같네요. 그렇죠. 저자는 후자라고 분석해요. 좋은 시스템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더 좋은 기회로 우리를 데려다 주기도 하거든요. 목표에만 갇혀 있으면 그런 행운을 잡을 수가 없죠. 결국 시스템은 청취자님 일상에 운이 찾아올 확률을 높이는 자석을 하나 두는 것과 같아요. 와, 목표는 단거리 달리기, 시스템은 평생에 걸친 산책, 이런 느낌이네요. 비유 좋은데요? 산책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예쁜 골목길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처럼요. 좋습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을 지치지 않고 꾸준히 실행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여기서 이 책의 세 번째 충격적인 주장이 나오죠. 열정은 헛소리다. 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조언이 열정을 따르라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모든 졸업식 축사의 단골 메뉴죠. 그런데 그걸 정면으로 부정하니까요. 이건 좀 너무 심한 말 아닌가요? 그렇죠. 저자는 열정이라는 단어가 너무 막연하고 통제 불가능하다고 봐요. 열정은 성공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요? 네. 어떤 일을 계속해서 잘하게 되면 신이 나잖아요. 재미있고.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열정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런 뜬구름 잡는 감정 대신에 우리가 매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적 에너지에 집중하라고 말해요.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 관리하듯이요. 아, 개인적 에너지를 배터리처럼 관리해라. 네. 에너지가 높으면 의욕도 생기고 창의력도 나오지만 에너지가 바닥나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실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책에서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중에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라 라는 조언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네, 그 부분에서 많이들 놀라시죠? 아니,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배우는데 이기적이 되라니. 이건 좀 위험한 조언 아닌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기심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악한 이기심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내 자신의 건강, 재정, 행복, 즉 나의 에너지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는 거죠. 아, 나를 먼저 챙겨야? 네, 내가 먼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야 내 시스템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도 생긴다는 아주 현실적인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 탱크를 먼저 가득 채우는 걸 최우선 순위로 둬라? 이런 말이군요. 생각해보면 항상 남 먼저 챙기다가 자기 자신이 번아웃되는 경우 주변에서 흔히 보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죠. 또 흥미로웠던 건 최적화 대신 단순화를 택하라는 조언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완벽한 계획은 너무 복잡해서 시작하기가 어렵고 작은 변수 하나에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도 엄청나고요. 예를 들어 가장 완벽한 영양소로 구성된 아침 식단을 짜는 것보다 매일 아침 사과 한 개 먹기. 이게 훨씬 더 실행하기 쉽고 꾸준히 하기에 좋은 시스템이라는 거죠. 아, 단순함이 꾸준함을 이긴다. 네. 결국 성공적인 시스템이란 자신의 에너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극대화하는 생활 방식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쓸데없는 걱정, 복잡한 계획, 불편한 인간관계처럼 에너지를 빼앗는 것들을 줄이고요. 운동이나 충분한 잠, 즐거운 취미처럼 에너지를 충전하는 활동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 그게 바로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오늘 스콧 애담스의 더 시스템을 통해 성공에 대한 통념들을 하나씩 깨부숴 봤네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원석이니까 적극적으로 캐내고 미래의 목표 대신 현재의 과정을 즐기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또 막연한 열정보다는 내 손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의 에너지를 최우선으로 하라.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공하는 법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님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님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지금 청취자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목표인가요? 아니면 시스템인가요? 만약 오늘부터 청취자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단 하나의 시스템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퇴근 후 매일 15분 책 읽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처럼 아주 작고 단순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청취자님만의 시스템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